KBS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길 사장은 청와대 앞에 있는 유가족들을 찾아와 KBS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데 대해 보도국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장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도국장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희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발언을 했다고 보도돼 논란을 빚었던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시곤 국장은 오늘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언론노조 KBS 본부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보도국장에서 사임해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씨앗이 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이 김 국장이 세월호 희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를 했다고 보도하자 분노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젯밤 김 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K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권 기자, KBS 사장이 결국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희생자 가족들이 어제 밤에 KBS를 항의 방문을 한 데 이어서 청와대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샘 항의 집회를 이어가던 희생자들 앞에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길환영 KBS 사장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KBS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책임자로서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보도국장이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도국장한테서 사의를 표명받았고 그리고 사의를 수락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KBS 길환영 사장이 했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KBS 보도국장의 정말 부적절한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보도국장을 지휘 감독하는 이런 책임을 진 사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시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방송을 통해서 다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KBS 방송을 통해서 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KBS 사장이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요. 희생자 가족들이 이제 자진 해산했다고 하는데 몇 시쯤인가요? 네, 그러니까 길환영 사장이 찾은 시간이 오후 3시 20분쯤이었고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가족 대표가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가족들이 해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안산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고요. 사실 앞서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만 해도 이곳 가족들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도국장의 얘기는 자기는 해당 문제 발언한 적이 없지만 사의를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모순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당시에 이 희생자 가족들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혔던 거는 민변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자신의 발언은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동시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세월호 희생자를 비교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KBS 노조가 자신의 말을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전달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성명을 냈던 거고 이 성명을 냈던 내용을 미디어 오늘이 받아서 그대로 보도를 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거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하자.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 정도니까 뭐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은 했지만 지금 보도가 된 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세월호 희생자 수가 많은 건 아니다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그러니까, 알려졌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사실 뉘앙스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세월호 희생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고 이쪽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 정도니까 기획 보도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일단 KBS 노조 쪽에서도 참석자가 했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국장은 오늘도 같이 참석을 했던 식사 자리에 동석을 했던 팀장도 오늘 데려 나와서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시곤 보도국장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전히 한 달에 500명 이상 숨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야 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놓고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보도국장 김시곤은 본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보도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보도국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저의 오늘 회견이 한국의 유일한 공영방송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네, 김 국장이 앵커들한테 검은 옷 입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논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성 앵커에게 검은색 옷을 입지 말라 얘기하고 해당 부서에도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좀 구설에 오르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 국장은 이 시청자 전화를 받았다. 무슨 전화였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4월 말쯤만 해도 실종자가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시점에서 검은색 상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게 되면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절망을 주는 게 아니냐. 마치 사망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KBS 막내 기자들이 대자보 그러니까 뭐 반성하는 이런 글을 쓴 거에 대해서도 대자보 정치다. 그리고 KBS가 그러면 가족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한 적이 없고 이 당시에 노조 집행부에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얘기를 했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한번 당해봐라 식으로 나왔다라고 했던 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사의도 밝히면서 또 한 가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김시곤 국장이 조금 전에 가족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길환영 사장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또 정치권 입김에 휘둘렸다라는 이유에서 길환영 사장의 동반 사퇴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씨 등 최측근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해외 체류 4명, 차남 유혁기 씨와 장녀 선나 씨가 있고요. 그리고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애 씨인데요. 최근까지 검찰이 잇따라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4차까지 소환에 불응해 왔었죠. 법원이 유병원 차남 등 최측근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권 기자. 네. 그러니까 보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동반 같이 사퇴하자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길 사장에 대한 사퇴까지 요구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양쪽의 얘기를 직접 다 들어봤지만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시곤 보도국장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란영 사장 같은 경우는 가족들 앞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사죄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시곤 국장의 말을 인정을 한 것처럼 들리고요. 예. 하지만 김시곤 국장은 자신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양쪽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월호 침몰 보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도국장은 KBS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도를 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선도적으로 세월호 보도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기란영 사장은 가족들 앞에서 사고 초기부터 보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족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음을 헤아려서 보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겁니다.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서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기란영 사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서로 입장에 대한 좀 갈등이 있지 않았나라는 걸 지금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기란영 사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는지는 앞으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후 사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세월호 내부에서 찍혔다는 동영상 하나가 얘기가 거론되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어제 이 희생자 가족들이 그 KBS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혔을 때 한 새벽 3시 좀 넘어서 빔 프로젝트로 이 당시 자녀들에게 받았던 영상을 일부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 5컷을 공개를 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 4월 16일 오후 6시 38분경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완전히 이 선수가 잠긴 그 선수는 물론 일부 나왔지만 그 선체가 잠긴 게 오전 11시 18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7시간, 침몰한 7시간 이후에도 내부에서 촬영을 할 정도로 이 생존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사고 초기 대응이 정말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이 그 물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배경이 밝다. 그리고 기울기가 물속에 잠겼을 때 기울기보다는 좀 덜 기울어졌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게 실제로는 찍힌 시간이 오후 6시는 아닌데 기계적 오류로 그때로 표기된 게 아닌가 하는 지금 뭐 얘기도 나오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병헌 전 회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 차남 그리고 장녀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유병헌 일가 회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추가 압수수색이 실시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은 사실 이미 그 청구를 해서 이제 발부가 된 거고요. 뭐 차남 비롯해서 그 장녀, 차녀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는 사실 강제 구인 절차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 지금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소환을 한다고 해도 사법 공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그리고 여권을 말소하거나 정지를 시킨다고 해도 사실상 영주권자인 이 차남이나 이 그 딸들이 그 여권이 말소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관측도 사실 있습니다. 앞서 이제 3차례나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지금은 뭐 차남이 잠적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했던 곳은 이 노른자가 아니라 그 지금 모래알 디자인이죠. 이게 장녀가 갖고 있는 디자인 회사인데 계열사들이 온갖 뭐 상표 디자인 도안이나 이런 거 다 맡겨서 돈을 걷어들였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또 한 곳은 그 용산에 있는 국제영상 건물에 있는 계열사도 들어갔다는데 지금 중요한 게 물론 국제영상이라고 처음엔 알려졌습니다만 국제영상 건물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몇 개 들고 나오는 걸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는데 이 국제영상은 알려진 대로 지금 탤런트 전향자 씨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금수원의 대표 그리고 국제영상의 대표 여러 가지 지금 유병헌 회장 주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오후 3시에 탤런트 전향자 씨가 소환이 3시요? 그렇습니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석을 하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과연 앞서 취재진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별게 아니다. 뭐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다. 나는 별로 역할을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좀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권중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